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던 법 때문에 속된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아, 요즘에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을 이제 배드파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을 공개하는 이제 네네네네. 인터넷 사이트가 굉장히 이슈가 예. 됐었고, 양육비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육비를 안 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양육비 산정 기준이 뭐 물가나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2017년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그 기준을 삼아왔는데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표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채로 계속 답보 상태였으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거죠.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진짜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이 전 팀장도 알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아이들 용품, 교육비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4년 만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새로운 그 양육비 산정 기준이 발표가 됐고요. 네. 그 최저 표준 양육비 경우 62만 원으로 이제 그 전보다 10만 원가량 이제 올랐습니다. 네, 기준표가 있으면 뭐예요. 예, 아직도 양육비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자, 오늘 사연도 바로 양육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가 보죠. 출발! 그동안 나 만나서 자기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좋은 남편이 돼주지 못해 미안하다. 안 좋은 기억은 잊고 이제 새 출발해.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헤어지는 마당에 멋있는 남자 코스프레야. 애 양육비는 애를 위한 거니까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꼭 보내기로 약속했던 거 보내. 응? 내가 양육비 때 먹겠냐? 알았어. 그리고 우리 살던 집은 같이 산 거니까 팔리는 대로 연락할게. 그래, 그때 나누자고. 태랑이 양육은 엄마가 하고 아빠는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양육비 왜 안 보내는 거야? 띄엄띄엄 주고 몇 달 전부터는 반만 주고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 아니, 우리 같이 지내던 집도 안 팔리고 양육비 매달 주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우리 살던 그 집 당신이 다 가져가고 양육비는 더 이상 안 주는 걸로 합의하면 어떨까? 아니 그 집은 결혼할 때 당신 돈이랑 내 돈이랑 합쳐서 산 거고 내가 그동안 양육비 못 받은 것도 한두 푼이 아니야. 그 집 비싼 집도 아니잖아. 그게 말이 돼? 아니 당신 아들 양육비도 아까워서 이런 꼼수를 쓰는 거야 진짜. 태랑이 엄마, 봐봐. 잘 생각해봐. 요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태랑이 키우면서 언제 내 집 마련하고 살려고 그래.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든든하지 않겠어? 잘 생각해보라고. 비싼 집 아닌데 진짜 아우. 그럼 앞으로도 양육비 못 줄 것 같다는 그런 거지? 어쩜 너는 이혼하고도 그렇게 무능하니? 나도 양육비 주고 싶지. 근데 어떡하니? 사업이 안 돼서 줄래야 줄 수가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네. 알았어. 결국 태랑이 엄마는 결혼 당시 함께 샀던 집을 받는 대가로 추후 어떠한 이유로든 추가로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을 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몇 년 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마, 내 친구 궁금이 다음 달부터 영어학원 다닌다는데 나도 같이 다니면 안 돼? 나도 학원 다니고 싶은데. 우리 형편에 학원을 어떻게 가니? 엄마 회사 그만두고 1년째 수입이 없는데 학원을 어떻게 가? 우리 반에서 나만 학원 안 다닌단 말이야. 나 운동화도 이제 작아서 발 아픈데 더는 저 신발 못 신겠어.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든 신발 사줄게. 양육비라도 계속 받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으유, 안 되겠어. 따르릉 따르릉. 태랑 아빠, 요즘 사업 잘 된다고 소문났던데? 사실 내가 1년 동안 수입이 딱 끊기니까 태랑이 양육비가 좀 많이 들어야지. 우리 요즘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양육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양육비? 아니, 우리 살던 집 받으면서 양육비랑 재산 분할 포기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었나? 각서 써놓고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그 집이야. 내가 보탠 돈 빼면은 양육비보다 훨씬 적잖아. 어머니 각서까지 써놓고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럼 그때 집을 받지 말던가. 난 한 푼도 못 준다. 야, 이거 진짜
읽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남편은 너무하네요. 이거는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자기 아들이잖아요. 네. 주면 좋은데 단순히 이제 양육비를 안 줘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 집을 받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까지 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게 어차피 서로 네. 양 당사자 간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양육비는 포기한다. 네. 이렇게 재산을 넘겨준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 있는데 이거를 쉽게 손바닥 뒤집으면 누가 이런 약속을 하고 누가 이거를 다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 태랑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사정이 안 좋아질 줄을 몰랐고 또 태랑이 아빠가 마침 또 사업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점점 크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해 호소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제 결론적으로 묻고 싶어요. 이런 경우 태랑 엄마가 합의를 한 이상 양육비를 전혀 못 받는 겁니까? 힘들어요? 합의가 있다면은 합의가 우선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경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는 민법이 특별 규정으로 좀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민법 837조 제5항은 예외적으로 이 양육비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은 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외 규정이네. 네, 그래서 이 당사자 간의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더라도 그 후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사연에서 보면 예. 양육비 더 이상 안 받겠다. 각서 썼는데도 예.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러네요. 예. 아니 어쨌든 태랑이 아빠는 또 마침 사업이 번창하고 있고 엄마 사정이 어려서 태랑이가 지금 학원도 못 가고 신발도 작아가지고 못 신는 마당인데 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복리가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아유 지금 지적을 아주 조목조목 저게 잘했죠. 잘해주셨어요. 네. 사건을 구체적으로 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태랑 엄마가 비싼 집을 받았고 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면은 아무리 태랑 아빠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변경 청구를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목조목 태랑 엄마가 비싼 집을 받은 것도 네. 아니고 양육비를 과거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도 있고 실제로 지금 또 마침 네. 태랑 엄마가 딱 실직을 해서 수입이 한 푼도 없어지는 이런 사정, 이런 사정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네, 사정 네. 변경에 따라서 양육비를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부산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예. 이혼 후에 예. 아파트를 여기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대금 이거를 배우자 일방이 수령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 이런 건 다 일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쪽에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법원이 보니까 배우자 일방이 합의 각서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아파트 매매 대금의 2분의 1인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둘째를 보니까 배우자 일방이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포기한 그런 것은 상대방이 실직해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 그리고 양육비 포기한 한쪽 당사자 현재 실직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네, 상태가 네, 계속되면은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크진 않습니다. 매월 양육비 3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연이랑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비슷하네. 흡사하네. 건데요. 자, 그러니까 태랑이 엄마는요. 빨리 태랑이 아빠한테 이 사례를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달라고 하십시오.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네. 태랑 아빠 하는 행동을 보니까 협의 자체를 잘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집스러워. 만약에 이제 태랑이 아빠가 합의를 안 해준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 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게다가 또 피곤해지네. 이 양육비에 관한 사건이지만 네. 그 태랑이 아빠 채무자가 있는 관할 법원 주소지 그쪽에다가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면 돼요. 이것도 좀 불리하긴 합니다. 어쨌든 양육비 지급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본인 자식이잖아요. 소송까지 안 가고 좀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사연 외에도 요즘 양육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른으로서의 책임은 다 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공군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전 팀장, 네. 강아지 키운다는 얘기 들었는데 부모님 댁에 있나요? 그 이제 원래 큰 개 2마리가 예. 있었는데 예. 작년 말에 안타깝게도 예. 이제 한 마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 예,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요? 예. 그 어쨌든 지금 한 마리 남아 있습니다. 예. 오, 아유 슬펐겠다. 네. 근데 어쨌거나 요즘에 이제 그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개나 고양이 이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 어디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돼요. 예. 예, 요즘에는 사실은 아이들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어쩌다 수술해야 되면 또 그러니까. 그것도 들고 그다음에 사료도 또 웬만하면 좀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반려 가정마다 사실은 돈 때문에 좀 근심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얘기만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그 수술을 한 번 하려면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막 이렇다고 하는데 들어요. 아 정말이에요? 예, 예. 와. 그리고 이제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 이게 아직 네. 그 반려동물은 보험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과잉 청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변호사님 그 약간 법안이 하나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작년 말에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과 중대 진료의 필요성 그리고 후유증에 관해서 이용자에게 설명을 하고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리고 이 진료비를 계산을 해서 게시해서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질병이 생기면 여러 진료가 같이 이제 또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법으로 정한 항목만으로 이런 것들 반려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네. 어쨌든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반려동물법이 좀 잘 안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해외 선진국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입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2월이 벌써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요 2월의 맛이 참 괜찮은 게요. 겨울 풍경 그리고 봄의 설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이 멋진 2월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2월은 그 어떤 달보다 짧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타랑!